안녕하십니까. 정우톡 박정호 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어린이날 연휴. 네, 오늘 월요일도 쉬는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쉬었을 텐데요. 혹시 오늘 일하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좀 밤에 여러분께 좀 더 인사도 드리고 짧게 현재 이 시사 상황 좀 정리해 드릴 겸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0명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녹화로 VOD로 인사를 드립니다. 뭐 근데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셔가지고요. 보니까 683명? 네, 와, 며칠 사이에 100명 넘게 한 15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민주 시민들, 네,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열심히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유미유미님, 수구 프리지아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애를 써주셔가지고 아마 5월 안에 1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더 재미있게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언론들 주요 신문들 크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인데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과 보수 신문과 그리고 진보 매체 좀 많이 갈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선 이 규정부터 달랐어요.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 조중동 등 이 보수 매체는 이걸 미사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매체는 발사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미사일과 발사체 여러분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발사체는 말 그대로 발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 안에 장사정포, 로켓, 그리고 그 미사일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 보면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발사체로 본다는 거고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진 공개해가지고 마치 그 러시아 지대지 미사일 그 탄도 미사일처럼 보인다 이런 보수 언론들의 분석이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사체로 봐야 되는 거고요.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하기 위한 아니면 도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발사체 시험 발사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판을 깨지 않고 판을 깨지 않는 선 위에서 뭔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북한의 전술 전략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본인이 이런 협상을 진행하면서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나요? 북한에서 쓰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칭했던 건데 그런 협상에 나서면서 과하게 던지는 과한 발언, 과한 제스처 이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관세 더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바지에 가서는 더 세게 나가는 그런 모습.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이 상황, 북한의 상황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렇게 보도하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전혀 드러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올해 말까지 협상 시한을 못 박은 그런 상황이고 최선희 이 부상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전략, 미국의 전략,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까지 요구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좀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표정이 굳어 있는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뭔가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북한도 판단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왔는데 그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네, 노딜로 끝났단 말이죠. 뭐 다음에 만나자고는 했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 뭐 제재 푸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조금씩이라도 풀지 못하고 다 한 번에 일괄 타결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의 그 단계적 동시적 그 해법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오기 위해서 저는 북한이 이번에 이런 무력 시위를 했다고 보는데요. 뭐 국정원 입장에서도 비핵화 판을 깨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서 오늘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무력 제스처,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군부에 좀 약간 이제 입이 나와 있는 듯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군사적인 훈련이나 우리의 스탠스에 맞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냐, 뭐 이런 군부의 불만도 좀 가라앉힐 겸 또 미국에게 시그널을 보내서, 자, 우리가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뭐 장거리랑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핵실험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지키는 선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하면서 발사하면서 미국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한 섭섭함,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을 더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 이것도 느껴집니다. 이번에 발사체 만약에 이게 뭐 미사일로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여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이 제재한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물론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고는 유엔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여러 가지 언론의 분석,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우리 미국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판을 어떻게 깨지 않고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봤던 전쟁 위협을 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로 만들었고,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났습니다. 또 북미 정상도 2차례나 만났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옛날로 돌려서 뭐 이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군사적인 대치를 심화시키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국, 미국, 북한 이런 정상들도 다들 과거로 돌아가기 싫을 거예요.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 이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게 달라서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느냐, 그 접점을 우리 정부가 찾아갈 수 있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견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수락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 나가야죠. 군사 긴장 완화, 이걸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 할 게 많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좀 오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선 아슬아슬하다고는 하는데, 이거 넘지 않은 그런 판을 깨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보수 언론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좀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패했나요? 아니, 전쟁 위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예전 생각을 못하고, 옛날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논조, 저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네, 좀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북한이 이런 입장과 자세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입장도 변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진자의 역할을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 되고요. 무조건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재무장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재무장을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사설도 썼던데 글쎄요, 그건 너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미 회담의 미래에도 협상 결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좀 우리 정부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의심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이 위기 관리 이것도 하나의 정부의 능력이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 돌발적인 건데 이걸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됐구나 그걸 환영한 듯한 그런 모습은 자제하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을 했던데 국토 대장정 나선다고 했나요? 어제 내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원외 인사이니까 나는 국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국회에 돌아갈 일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황교안 대표만 좀 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국에서 본인의 입지를 좀 다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한국당이 국회에 빨리 돌아오게 해야죠. 이번 정부의 또 대북 정책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인해서 비판하고 있던데요. 밖에서 하지 말고 국회에 돌아와서 이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야겠죠. 한국당이 국회 와서 일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비판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정우톡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VOD로 방송을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생중계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네,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즐거운 또 출근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시간이 된다면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